여러 질문에 피곤하시겠지만 저도 많이 피곤합니다. 후보자께 질문이 끝나면 이게 문자 폭탄이 또 수백 개씩 쏟아져서 굉장히 저급하고 악의적인 문자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도덕성 부분이라든가 자질 역량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국회 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질문을 드렸지만 당시에 위장 전입을 할 적에 전입신고서에는 그 전입지의 세대주를 명기하지 않으면 그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구냐고 그거를 질문 드렸을 때 그것이 기억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위장 전입이 후보자와 후보자 따님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또 다른 따님들과 일가족이 두 차례에 걸쳐서 다 위장 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은사가 이 주소를, 이 정동 아파트를 알선해 줬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아파트가 어떤지 누군지 전혀 모른다고 하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해명이 부족한 게 해명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예, 안 드리는 예? 게 아니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부분이 그것밖에 안 돼서 저도 상당히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조금 제가 나중에 다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 콘도 증여 관련돼서 이거는 배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증여세를 안 낸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해운대 네. 콘도에서 증여세 안 내신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때 그 증여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 증여 의사가 없으면요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그것은 따님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입니다. 증여가 아니면 이거는 증여세를 안 낸 것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증여세를 안 낸 것인지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어느 것을 선택하셔야지 둘 다 피해 가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외교부 당국자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언론에 해명하는 거 보면 증여된 게 실제로 없기 때문에 마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안 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후보자가 법을 우습게 알고 법 질서를 훼손하는, 이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따님이 그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증여받은 게 없다. 그 다시 아버님한테 돌려줬죠. 그 재증여입니다. 거기에도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치 이 부분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외교부에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어쩌면 후보자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걸 텐데 이런 식으로 법 해석을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했습니까? 후보자한테 그렇게 코치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코치하고 계시냐고요. 건강보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격이 아무 이상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후보자하고 따님하고 그 단독으로 가입자로 돼 계시죠.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피부양자 자격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계속 유죄도 되는데 왜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까? 제가 남편이 거제도로 주소를 옮기고 나서는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계셔도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지금 후보자와 후보자 따님은요 건강보호법 제10조 자격의 상실 시기 등 제1항에 따님은 그 1항 2호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그 다음에 후보자께서는 제3호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호법 제2조 제3항에서 다시 한번 똑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의 기본입니다. 어떤 것도 이거에 우선해서 그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적 근거가 이 건강보호법 위에 상위 개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해줬습니까? 건강보호법 제10조 이거보다
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네, 의원님 그 두 가지 지적하셔 주신 사항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운대 그 콘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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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법무사, 세무사의 검토를 거쳐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그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저희 남편이 세대주일 때는 남편의 그 세대주의 그 저희 딸아이가 외국 국적이지만은 그런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그런 의존자 입장에서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에서 있지만은 국내 소득이 없기 때문에 또 피부양자로 계속 등록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그 학교 의료보험 관계자들의 조언에 따라서 제가 계속 저희 남편의 의료보험 혜택을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은 저희가 어긴 그런 어떤 법 규정은 건강보험 관련해서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저희가 충분히 소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그렇게 유권 해석을 내려준 기관이 어딘지, 그 다음에 따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건강보험 제109조의 그 외국인 특례 조항인데, 이거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그런 조항이지, 국적을 포기하고 나서 다시 이걸 이용하라고 하는 맞는 법이 아닙니다. 그럼 명확하게 따님께서 예, 이태규 의원님 추가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서청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데, 오늘 의원들, 특히 우리 당의 최경환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막 자료가 토지대장이 돌아온 것을 보니까 강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 막 보고된 것에 의하면 이 거제도 그 땅이 2014년 9월 17일 임야가 돼 있던 건데 대지로 전환한 게 16년 9월 20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이 질의한 게 맞아요. 이게 형질 변경한 게 그렇게 형질 변경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형질 변경이 돼 가지고 비싼 가격으로 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법률적 용어로 하면 위증이시고 잘못 알고 계셨으니까 이걸 한번 다시 이 토지대장하고 다 새로 들어왔으니까 이거 보시고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청문회 때 그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이 뭐 시간이 좀 지나서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많이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저 후보자께서는 인도지원 조정관실에서 오래 근무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도지원 조정관실에서는 각국 분쟁국가 또는 어려운 국가에 유엔에서 여러 가지 구호품을 제공하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근데 거기 계실 때 사실상 2인자였습니까? 조정관, 부조정관이라는 게 여기 공식 명칭에 그러면 최고의 지휘자는 누굽니까? 네, 저는 그 부서의 차석이었고, 바로 저 위에 있던 차장은 그 스티븐 오브라이언, 처음에는 발로리 에이머스라고 하는 영국 여성분이었고, 그 2015년에 스티븐 오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다른 영국 남성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2인자이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식으로 알고 있기로도 이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인 것은 별개다. 라는 우리 또 강 후보께서 지난 5월 25일 새벽 인천공항 교육 중에도 원칙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혹시 유엔에 오래 계시는 동안에 전혀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지원에 문제가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인도 지원을 하는 그 구호 활동을 하는 유엔의 직원이나 NGO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원칙을 가지고 정치적인 고려 없이 중립성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회원국들의 정치적인 어젠다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회원국들의 그런 어떤 논의의 과정에서 이런 그 인도적인 구호 활동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 특히 분쟁이 있는 나라에서는 분쟁 당사국들 사이에서 그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교육하실 때 이런 말씀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북한도 2015년까지는 유엔에 1,000만 불 또는 600만 불, 1,300만 불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2015년도 이후에 우리가 2년간 지금까지 중단됐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란의 핵 개발이 한참일 때 이란 내 아프간 및 이라크 난민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도 100만 불, 200만 불 이 수준에 그쳤거든요. 그거는 이란에 대한 지원이 아닌데도 이렇게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그 이후에 이란 핵 타결된 뒤에 2천만 불, 1,000만 불씩 지원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당당하게 들어오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국민에게 주지하지 않고 정치와 인도적 지원은 별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란에 대한 아프간의 난민을 받아들여서 수년간 아프간 난민들을 지원해야만 이란에 대한 국제적인 그 인도적인 지원 부분과 북한 주민이 고통받고 있는 데 대한 우리의 지원은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특히 우리 동포의 고통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정치적인 고려 없이 할 수 있는 인도 지원을 유엔을 통해서 그것이 국내 정서나 이런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유엔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서청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경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주저주저 하세요? 잘못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후보자께서 오랫동안 외국에 계시면서 가정 일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좀 파악을 못하고 있거나 가정 일에 좀 굉장히 소홀하신 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답변도 여러 가지로 이제 제대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성공한 워킹 우먼이었던 반면에 워킹맘으로서는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들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지금 방금 전에 그 우리 야당 의원님 질의 중에서 형질 변경권이 언제 됐느냐 이 얘기는 2012년에 형질이 변경된 건 맞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변경된 건 지목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질 변경은 이미 2012년에 이루어졌고 이때 당시에 이루어질 때 이미 종교시설이나 단독주택이 건축이 가능한 형질로 바뀌어 있었던 상황이고 이미 이때 당시에 건축 땅값은 이미 올라와 있던 상태에서 매입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질 변경과 지목 변경의 차이, 이게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먼저 좀 확인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역시 좀 연관돼 있는데 이제 증여세 탈루 의혹 뭐 몇 가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게 이제 증여세 탈루 부분이 고의적이냐,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은 실제로 이걸 모르고 실수한 것이냐라는 문제를 파악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제 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땅을
불화받을 때는 땅을 증여받을 때는, 땅을 매입할 때는 그 금액 자체가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2014년도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2014년 2년 후에 그 주택을 완공하면서 그 금액까지 합쳐지니까 증여세 대상이 됐던 거죠. 그게 이제 작년 11월 완공 이후에 이제 증여세 대상이 됐던 것이고, 문제는 이 사실을 이렇게 해서 합쳐도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아마 몰랐던 것 같고요. 후보자의 가족께서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이게 이제 우리 외교부 직원들께서 이거 합쳐도 증여세 대상이 되면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바로 이제 납부하신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과정이 맞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아마 그거는 이제 증여가 할머니가 증여한 경우가 있고 아버지가 증여한 경우가 아마 각각이 좀 틀려서 발생했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운대 같은 경우는 공유형 콘도다. 그런데 혼자서는 분양을 받을 수가 없고 2명 이상의 명의로 분양을 받는, 일반 부동산하고 다르게 콘도인데 2사람 이상의 명의로 분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공유형 콘도는 취득세나 등록세가 면제가 됩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부 공유형 콘도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도 면제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제 문제는 이때 당시에 이 공동 명의를 할 때에 증여한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파악하기로는 이때 당시에 증여할 의사가 있었으면 대출을 받아서 그 공용 콘도를 분양받았을 것 같지는 않다. 다시 말해서 대출을 받아서 구입했다는 것 자체는 증여할 의사로 보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다시 팔아서 6개월 후인가 5개월 후인가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출금 갚고 나머지 금액은 다시 그냥 그 배우자의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가져가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부동산하고 다른 공유형 콘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좀 세법 계산과 관련해서는 좀 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좀 또 하나는요. 그 다음에 이제 장녀의 그 위장전입과 학군 문제, 학교 보내는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했고 그 목적 부분도 인정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위장전입이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은 위장전입 그 자체로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어떤 부당한 이익을 취했느냐가 항상 연계돼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나 아니면은 강남 8학군 같은데 학군의 특혜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때 당시 후보자의 장녀는 아마 그 미국 국적을 가지고 예, 그때는 그러면 외국인 학교 같은 데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주요 이 부유층들의 범위는 좋은 학교 보낸다 그러면 외국인 학교 이런 데도 보낼 수 있을 상태인데, 그런 데는 안 보내고 여기 지금 현재 정동의 이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다른 이유는 없고 제가 알던 제 모교이기 때문에 아이가 좀 더 편하게 적응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 모교를 찾았습니다.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질문에 피곤하시겠지만 저도 많이 피곤합니다. 후보자께 질문이 끝나면 이게 문자 폭탄이 또 수백 개씩 쏟아져서 굉장히 그 저급하고 악의적인 문자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도덕성 부분이나 자질 역량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국회 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질문을 드렸지만 당시에 위장 전입을 할 적에 전입신고서에는 그 전입지의 세대주를 명기하지 않으면 그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걸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구냐고 그거를 질문 드렸을 때 그것이 기억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 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후보자가 법을 우습게 알고 법 질서를 훼손하는 이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따님이 그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증여받은 게 없다. 그 다시 아버님한테 돌려줬죠. 그 재증여입니다. 거기에도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치 이 부분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외교부에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어쩌면 후보자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걸 텐데 이런 식으로 법 해석을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했습니까? 후보자한테 그렇게 코치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코치하고 계시냐고요. 건강보험 문제도 이 위장전입이 후보자와 후보자 따님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또 다른 따님들과 일가족이 두 차례에 걸쳐서 다 위장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은사가 이 주소를 이 정동 아파트를 알선해 줬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아파트가 어떤지 누군지 전혀 모른다고 하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해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해명이 생각합니다. 부족한 게 해명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예, 안 드리는 예? 게 아니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부분이 그거밖에 안 돼서 저도 상당히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조금 제가 나중에 다시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해운대 콘도 증여 관련돼서 이거는 배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증여세를 안 낸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해운대 네. 콘도에서 증여세 안 내신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때 그 증여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증여 의사가 없으면은요,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그것은 따님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입니다. 증여가 아니면, 이거는 증여세를 안 낸 것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증여세를 안 낸 것인지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어느 것을 선택하셔야지 둘 다 피해 가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외교부 당국자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언론에 해명하는 거 보면 증여된 게 실제로 없기 때문에 마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격에 아무 이상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후보자하고 따님하고 그 단독으로 가입자로 돼 계시죠.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피부양자 자격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계속 유죄도 되는데 왜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까? 제가 남편이 거제도로 주소를 옮기고 나서는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계셔도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지금 후보자와 후보자 따님은요, 건강보호법 제10조, 자격의 상실 시기 등 제1항에 따님은 그 1항 2호,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그 다음에 후보자께서는 제3호, 국내